자, 반갑습니다. 두 번째 시간이죠. 산업혁명 얘기가 나오고 있죠. 지금 제목부터가 뒤에 배경은 사실 이 뒤에 배경 사진은 그냥 우리나라에 있는 공장이에요. 여기 안산이던가? 하여튼 공단인데, 산업혁명 하면 뭐 그냥 사실 그렇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렇기도 하고 저도 그냥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다른 거 없고요. 공장 떠올리시면 돼요. 그냥 공장. 공장에서 생각을 시작하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근데 일단 그 정도 말씀은 드려보고 싶어요. 뭔 얘기냐면 우리가 이 직전에 배웠던 게 영국의 역사였잖아요. 그죠? 영국의 청계동혁명, 그 다음에 명예혁명.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배울 산업혁명. 요것도 기본적인 배경은 영국이에요. 그럼 이제 제 질문은 이거죠. 앞전에 영국의 청계도혁명과 명예혁명을 배웠는데 지금은 영국의 산업혁명을 배운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어떤 관련성이 있지 않겠냐는 거지. 이해되시겠죠? 일단 어떤 관련성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먼저 해두시고 내용을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시작되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별 얘기 아니에요.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건 정의를 보면 이게 이제 딱 사전적 정의예요.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계의 발명과 기술의 혁신으로 공업 생산력이 늘어나서 경제와 사회의 구조가 크게 변하는 것을 산업혁명이라고 하는데 말이 너무 길죠. 하여튼 그냥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별거 없어요. 그냥 공장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공장에서 생각을 시작하시면 되는데 공장하면 제일 많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일단 기계죠, 기계. 그러니까 그런 기계를 만들 수 있을 만큼 과학기술이 발전했다라는 거고요. 공장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그 기계를 이용해서 물건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양한 상품들을 만든다. 그럼 공장 안에는 뭐가 있어요? 그 물건을 만들기 위한 기계들도 있지만 또 뭐를 기계에 넣는 거야? 원료들을 기계에 넣는 거죠. 그리고 또 그걸 누가 해요? 노동자들이 한다는 거죠. 그렇게 연결해서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공장을 떠올리시되 공장 안에 있는 기계들을 만들 수 있는 과학기술, 과학과 기술 이런 거 떠올려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 공장 안에 넣어야 할 원료와 노동자 이런 것들도 떠올려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만들어낼 상품 이런 걸 또 어디다 팔아야겠죠. 시장 이런 것들도 연결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하필 그러면 다른 나라들도 과학기술 연구를 안 하는 게 아닌데 왜 하필 다른 곳이 아닌 영국이냐를 먼저 봐야겠죠. 근데 영국에 뭐가 있으니까 그러겠죠. 영국의 어떤 배경이 다른 데보다 먼저 영국이 산업혁명을 시작하게끔 만들었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배운 걸 생각해보면 영국에 뭐가 있길래 다른 데보다 먼저 영국이 산업혁명을 시작했는가? 뭐겠어요? 일단 우리가 배웠던 게 명예혁명이겠죠.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하나하나 한번 따져보면 일단 명예혁명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정치적인 안정이 찾아왔다는 거죠. 우리가 아마 기억할 거예요. 그래서 의회가 정치의 중심을 차지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의회에 선거를 이긴 총선을 이긴 다수당이 이제 집권을 하는 그런 내각 책임제의 방식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렇게 내각 책임제 방식으로 정치가 안정화됐다는 거 꼭 떠올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각 책임제. 그다음에 두 번째도 한번 읽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 프랑스나 이런 그러니까 대륙 쪽은요. 아무리 성공을 했어도 사업가는 좀 안 쳐줘요. 왜냐면 본인이 성공을 한 거지 어떤 원래 귀족 가문이 아니라는 거죠. 원래 귀족 가문 이제 어떤 고급스럽다? 어떤 귀한 혈통이 아니면 그 개인이 아무리 노력을 했어도 그걸 쳐주지 않는 거죠. 근데 영국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개인의 가문도 물론 중요시하지만 개인의 노력으로 개인의 능력으로 자기 사업을 성공했다면 그걸 굉장히 인정해주는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상공업을 발달시키는 어떤 심리적인 배경이 되죠. 네,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게 좀 중요합니다. 인클로저 운동이라는 게 벌어져요. 인클로저 운동이라고 하는 건 울타리치기라고 해서 내 땅에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 땅이다라는 걸 확실히 해두는 그런 운동을 인클로저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걸 왜 이렇게 하냐면 이제 그 전에는 보통 이제 땅에서 농사를 지으니까 그 땅에서 농사 짓는 땅을 이제 빌려주거나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 땅이 여기저기 좀 흩어져 있는 경우들도 있고 뭐 이런 식인데 점점점 이제 땅을 가진 귀족들이 땅에서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내 땅을 울타리를 쳐놓고 양이나 이런 털을 뽑을 수 있는
그런 동물들을 기르기 시작해요. 대표적인 게 양이죠. 근데 이제 농사를 같은 넓이의 땅을 농사를 지을 때는 그 농사를 짓기 위한 많은 농민들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땅을 더 이상 농사를 짓지 않고 그 땅에서 양을 키운단 말이야. 그러면은 양을 키울 때는 사람이 많이 필요 없어요. 양치기 몇 명이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땅에서 농사 짓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던 많은 농민들이 그 땅을 더 이상 농사를 짓지 않고 양을 키우는 걸로 바꾸니까 이제 쫓겨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쫓겨난 농민들이 도시로 흘러 들어와서 이제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클루전 운동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어쨌든 굉장히 값싼 노동력이 안정적으로 제공이 됐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농장에서 쫓겨나서 도시로 흘러 들어가서 아주 싼 월급을 받고도 얼마 안 되는 월급을 받고도 일을 해야 됐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노동력이 풍부하게 제공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영국은요 석탄이나 철 이런 지하 자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하 자원 없이는 산업이 발전할 수가 없겠죠.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영국은 굉장히 해외에 식민지들이 많죠. 우리가 앞전에 그 1학기 때 절대왕정 때 엘리자베스 1세가 막 북아메리카 차지하고 이런 것도 봤잖아요. 거기뿐만이 아니라 나중에도 또 빅토리아라고 또 여왕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그때도 굉장히 많은 식민지를 차지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민지들이 이제 원료를 싸게 공급받을 수 있고 또 여기다가 공장에서 만든 물건들을 이제 갖다 팔 수 있기도 하고, 그래서 식민지를 이용해서 공장과 공업을 발전시킬 수 있게 되는 거죠. 식민지에서 굉장히 원료를 싸게 사들여 오고 그다음에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었으면 이걸 식민지에다가 강제로 갖다 팔고 이런 식이 된다는 거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공장제 기계공업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가장 먼저 공업이 발전한 분야는 면직공업이었어요. 쉽게 만들면 옷 만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면직공업은 크게 두 단계로 나뉘어요. 이렇게 목화솜에서 실을 뽑는 그런 기계인 방적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실로 옷감을 짜는 방직기가 있는데 이런 거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저거만 두시고 한번 읽고 지나가시면 돼요. 이걸 외워달라 이런 건 아니에요. 어쨌든 뭐 이런 제니의 방적기니 뭐 카트라이트의 역직기니 뭐 하그리프스의 나르는 북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뭐 기술이 발전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방적기니 방직기니 이런 걸 외워달라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공장제 기계공업도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유명한 게 이거죠.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 증기기관은 좀 원리를 아셔야 돼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거 기술 시간에 배우지 않나 싶은데 어쨌든 너무 유명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건 알아두셔야 됩니다.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이라는 건 뭐냐면 요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보일러라고 돼 있죠. 보일이 영어로 끓다잖아요. 끓다. 그죠? 요거는 EBS 마크입니다. 보일 요게 이제 끓다인데 요이죠. 요거. 이거 물이에요. 물을 막 끓여요. 그럼 여기 뭐가 생겨? 수증기가 생기겠죠. 여기 구멍이 좁잖아. 그럼 이 수증기의 기압이 여기로 집중돼서 이게 압이 올라가게 돼요. 그럼 이 실린더가 쭉 올라오지. 올라갔다가 이제 또 안 끓이면 내려오고 요걸 가지고 요거를 움직이는 거예요. 이걸로 이제 동력을 발생시키는 거지. 동력이라고 하는 건 기계를 움직일 수 있는 힘.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물을 끓이면 물이 수증기로 바뀌면서 생기는 그 수증기의 기압, 그거를 동력으로 바꾸는 거죠. 그게 이제 증기기관이에요. 이해되시겠죠? 요 사람이 이제 처음 증기기관이 중요한 건 뭐냐면 그전에는 어떤 기계를 움직이려면 어, 물을 흐르게 해서 그 물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말이나 소 같은 동물의 힘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사람의 힘을 이용한다든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특히나 동물의 힘을 이용하지 않고도 기계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지금은 전력량을 이제 측정하는 단위로도 쓰이죠. 와트라고 해서. 그죠? 1초에 소비하는 전력 에너지를 와트라고 부른다라고 하는데 이 와트도 증기기관을 처음 개발했던 제임스 와트에서 따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뭐 제임스 와트가 전기를 만들었다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증기기관, 수증기의 기압으로 기계를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내는 그런 원리 증기기관을 제임스 와트가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만큼은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뭐 스티븐슨의 증기기관차 이것도 이제 증기기관이라고 하잖아요. 물을 끓이는 힘, 그 물을 끓여서 올라오는 수증기의 기압, 그 힘으로 기계를 움직이는 힘을 만든다고 했죠. 그 힘으로 가는 차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증기기관차죠. 그래서 육상교통수단으로 증기기관차, 그 다음에
또 증기기관을 이용해서 배를 만들기도 해요. 풀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증기선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물을 끓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물을 끓일 때 석탄을 태워서 물을 끓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석탄을 태워서 물을 끓이기 때문에 요 석탄을 태운 요 연기가 이렇게 매캐하게 올라오고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증기기관차를 통해서 육상교통이 또 증기선을 통해서 해상교통이 발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통신 분야에서는 이제 모스라는 사람이 유선전신을 발명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이제 모스예요. 그래서 이렇게 요 지금 요거 보이시죠? 요거 그죠? 요거를 손으로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점 직선 띄고 뭐 이런 식으로 요 세 가지를 이용해서 의사를 전달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띠띠 하면 A고 그죠? 여기 이렇게 나오고 있죠. 어, 요거 띠띠 하면 A고 그다음에 띠띠띠띠 하면 B고 띠띠띠띠 이러면 C고 띠띠띠 이러면 D고 띠 이러면 E고 뭐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한글도 있어요. 띠띠띠띠 기억 띠띠띠띠 니은 뭐 이런 식으로. 야 이걸로 언제 이거 하냐면은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모스부호가 있고 요거는 지금도 군사적으로는 써요. 군사적으로나 아니면 긴급한 순간에는 모스부호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통신병들은 이거 외워야 돼요. 네, 요거 이렇게 외워야 됩니다. 어쨌든 이런 모스부호.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쓰는 전화의 첫 모델이었죠. 그레이엄 벨이 만들었었던 전화기. 그래서 벨소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분 수염이 아주 그죠? 수염이 거의 머리만큼 나 있네요. 그레이엄 벨이 만들었었던 전화기. 이게 이제 최초의 전화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인물은 이거 어릴 때 위인전에서 되게 많이 보지 않나? 아인슈타인이란다. 에디슨입니다. 토마스 에디슨. 그래서 목소리를 녹음하는 축음기. 또 이거 당연히 아시죠? 필라멘트 전구입니다. 이제 전력의 저항값을 이용해서 빛을 발하는 전구를 만들었죠. 그다음에 요거는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요거는 네 영상입니다. 영상이. 그래서 연속된 사진으로 영상을 재생하는 영화의 기본적인 동영상의 기본적인 원리죠. 연속되는 수백 장의 사진을 연속으로 보여주는 그런 게 이제. 그다음에 요거는 혹시 요거는 저도 원리를 정확하게는 모르는데요.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축전기, 전력을 저장해 놓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발전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